네. 그 다음 질문이 와요. 그러면 쉽고 어려울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합니다. 그러면 쉽고 어려울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근데 수능이 쉽게 출제될 네네. 때하고 어렵게 출제될 때.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문제가 아주 쉬웠을 때는 한 문제 실수로 틀리면 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학생이 대학에 가도 1학기 기말 시험 치고 나면 또 와서 수능 시험을 치고 싶어요. 재수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울 때는 최상위권 학생의 재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수능의 난이도, 해마다 수능을 치고 나면 원래는 수능이 어려웠네, 수능이 쉬웠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요? 궁극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님께서는 이 난이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고 내가 쉬우면 남도 그렇죠. 쉽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영어나 제2외국어 같은 과목은 절대평가 아닙니까? 이 경우에는 쉽고 어렵고가 의미가 있어요. 영어 같으면 무조건 90점 넘어야 1등급이니까. 네네. 수시 최저학력 기준 충족시키려고 하면 나는 무조건 영어 1등급 받아야 되는데 네. 어느 한 해에 영어 굉장히 어려웠다. 다른 과목은 4%가 1등급 나오는데 그 해는 영어 90점 이상이 1%밖에 안 나왔다. 다른 과목 같으면 상대평가니까 커트라인이 내려가도 4%는 1등급인데 영어의 경우는 90점 이상이 전국 수험생 중에 100명밖에 안 나와도 100명은 1등급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다 2등급이니까 괜찮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수시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몇 과목 학법 몇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이 쓰이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렵게 출제될 때는 80점대 초반이 네. 1등급이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다는 게 바람직합니다. 특히 그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학생 중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상위권의 경우는 나는 전 과목 다 합쳐가지고 몇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나는 수학은 무조건 90점 이상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려우면은 아니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평소 실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의 경우는 어렵든 쉽든 주어진 시간에 내가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시험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겠다. 이 훈련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네. 이제 대통령께서도 수능 문제 쉽게 출제하라. 원래 6월 현관 모의고사가 어렵게 출제돼서 뭐 담당 교육부국장이 자리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쉽겠느냐 어렵겠느냐 궁금하죠? 쉽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제 수습한다고 네. 그런 건 아니다 했지만 기조를 쉽게 하라고 하니 안만해도 쉽게 출제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쉽고 어려울 때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네.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출제되면 최상위권은 엄청난 손해를 봐요. 그 네. 등급으로 표현해 볼까요? 네. 문제가 어려우면은 원점수 100점 만점에 90점이 1등급인 경우에는 2점짜리를 5개 틀려도 1등급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도 쉬워서 1등급 컷이 98점이라고 치면은 실수로 2개 틀려보면 등급이 바뀌잖아. 네. 이제 이래 되면은 아주 최상위권 같으면 수시를 기준으로 보면 최저학력 기준 충족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억울한 학생이 많이 나오는 거라. 그러면 이 학생이 대학에 가도 그 대학에 열심히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1학기 기말 시험 치고 나면 또 와서 수능 시험을 치고 싶어요. 문제가 어려울 때는 최상위권 학생의 재수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재수생이 줄어듭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학과에 100점 만점이 커트라인이 90점이다. 이 경우에는 앞에 몇 문제 틀려도 90점 대가 가버리잖아요. 대학에 그 다음에 문제가 쉬우면은 특히 재수 종합반 학원 같은 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문제가 쉬울 때는 겉으로 표정 관리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왜냐 억울한 학생이 많아야 재수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쉬울 때는 한두 문제 실수로 운명이 바뀌는 학생이 있으니까 이 학생은 반드시 재수를 하게 됐어요. 문제가 어려울 때는 최상위권은 몇 문제 틀려도 다 원하는 대학 가기 때문에 재수생이 줄어들지. 그래서 밖에서 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수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재수생이 늘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쪽에 훨씬 더 관계가 있어요. 지금
상당수의 대학들이 특히 지방대학 같은 데는 학생을 못 모아서 난리인데 우리 사회의 의대 열풍 같은 거 이런 게 상위권을 재수하게 하지 문제가 어렵고 쉽고 때문에 재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가 대졸은 300을 주고 고졸은 290만 원 준다 하면 이렇게 길을 쓰고 대학 가겠어요? 네, 안 갑니다. 결국은 그런 것의 문제지. 문제 쉽고 어렵고에 따라서 재수생이 뭐 늘어나고 줄어든 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문제가 어려우면은 상위권 재수생이 줄어들고 문제가 쉬우면 상위권 재수생이 늘어난다. 그다음 또 이런 예도 있어요. 우리가 한 번씩 주기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쉬운 때가 있잖아요. 네. 몇 해 전에 문제가 아주 쉬울 때가 있었는데 11월 수능 치고 나면 12월에 수능 성적 발표가 나잖아요. 발표 나는 날 여러 기관에서 이제 지원 가능점 우리가 흔히 배치표 하는 걸 만들잖아요. 네. 그때 제가 뉴스 시간에 생방송에 갔어요. 문제가 이렇게 쉬워서 변별력이 없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앵커가 저인데 질문을 했어요. 1000점 만점에 명문대학,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에 인문계의 경우 네. 제일 높은 학과와 제일 낮은 학과 배치표상의 점수 차이가 5점밖에 안 되면은 1, 2점 내린다고 하향 안정 지원도 아니고 1, 2점 높인다고 상향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거 알 수 없어요. 네. 이때는 어떻게 상담을 받아야 되고 네. 지원 전략을 세워야 너무 되느냐. 그때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그 경우에는 입시 전문가하고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 경우에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봐라. 네. 점쟁인데 묻는 게 차라리 안 네, 맞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적절한 변별력이 유지돼야 모두에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특히 정시 모집의 경우는 수능 100%가 많으니까 영어도 점수화하고 전 과목을 합산해서 전국 수험생을 일일 종대로 세워야 가장 이상적이에요. 우리 옛날에 왜 아침 조회할 때 앞뒤 사람 간격 주먹 하나 네, 사이에 네, 두고 네. 앞으로 나란히 했잖아요. 일일 종대로 되면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은 시중에 나오는 대학 지원 배치표 같은 게 대학에 따라서 몇 점감이 백화점의 정찰제 가격처럼 딱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부터 잘라 먹기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일 종대가 되면 학부모도 굉장히 좋은 거라. 순서대로 여기까지 가고 나는 여기 가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쉽고 동점대에 많이 몰려 있으면 일일 종대가 아니고 2만 열 횡대가 되면은 내하고 같은 점수가 2만 명이면은 그러면은 선생님은 나는 A 대학에 경영학과를 냈다. 네. 발발 떨다가 네. 떨어질까봐. 네. 그래서 최초 합격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생이 됐다. 나는 최고 학교에 네. 내가 가고 싶은데 에이 뭐 모르겠다. 안 되면 재수하지 이래가 갔는데 처음에 1차 안 되고 2차 안 되고 3차에 내려가서 추가 합격 최종으로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갔다. 그래 되면 어느 게 나아요? 선생님 났죠. 그렇죠. 네. 추가 합격 최종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게 낫지. 이거보다 한 몇 등급 떨어지는 학교에 가가지고 톱하는 게 그거 뭐 별로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점쟁이한테 가야 돼요. 예. 그래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나는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가슴 좋아하면서 문제된 아이들 부럽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친구는 난 도저히 저 친구는 평소에 모의고사 하나 내보다 훨씬 못했는데 그날 운이 좋아가지고 시험 잘 쳐가지고 이렇고 나는 한 문제 실수로 이러니까 못 견디죠. 네.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대학이 서울대학을 제외하고는 한 학기 지나야 휴학기 내주니까 기말 시험 끝나면 또 학원이 나오는 거예요. 학원이 나오면은 처음부터 한 학생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 네. 우리가 광고에 있으면 2% 모자란다는 말이 있잖아. 네, 네. 시험 쳐놓고 나면 또 한두 문제가 모자라는 거라. 이래 되면 해마다 찬바람은 불만 수능 시험 치고 싶은 거라. 이제 그런 문제죠. 그래서 시험은 어떤 경우든 적절한 변별력이 유지돼야 된다. 쉽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네. 이게 우리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셔야겠어요. 예. 네. 적절하게 변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선생님의 말씀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